안녕하세요. 아빠는 인생 닥터입니다. 현대사회는 풍요롭고 평화롭던 미국 주도의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국익 우선주의와 함께 탈세계화 현상이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지속되어 온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40년 만에 심각한 인플레이션도 나타났으며 세계 각지에서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불확실성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금리와 환율 같은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주시하며 달러 자산이 포함된 자산 배분을 추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리의 의미, 금리와 자산과의 상관관계, 환율의 의미, 달러 자산을 모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란 무엇일까요? 금리란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이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금리는 소비, 물가, 고용, 투자 등 국가와 개인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조절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자금의 흐름이 이동되므로 국내 기준금리는 환율 안정과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기준금리를 철저히 고려해 결정합니다. 아울러 금리가 높아지면 저축이 늘고 소비와 투자는 줄며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이 줄고 소비와 투자는 늘어납니다. 이처럼 금리는 금융거래의 기본이자 국가와 개인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시경제의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연 2% 정도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실물 경제를 자극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며 올바른 경제 성장을 만듭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이처럼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경기 침체와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금리를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실수를 샤워실의 바보에 비유하고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중앙은행이 조금만 실수하면 경기 침체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샤워할 때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찬물로 확 돌리거나 물이 차다고 뜨거운 물로 확 돌리면 갑자기 변한 물 온도에 놀라 샤워실을 뛰쳐나오는 바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는 기계처럼 순환하며 작동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을 풀고 유동성을 증가시켜 지속적인 경기 호황과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통화량이 지나칠 경우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물가의 지나친 상승은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여 개인과 기업의 저축을 유도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도 증가시켜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개인 소비가 장기간 감소될 경우 결국 기업 소득의 감소와 실적 악화로 이어져 고용이 감소되고 실업률은 증가되어 경기 둔화나 침체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다시 금리를 낮추게 되고 이는 이자 부담의 감소로 대출이 늘어나고 개인 소비 증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가 상승하고 실물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금리와 자산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은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금리가 내리면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호황일 때 금리 인상은 자산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은 자산시장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과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져 주식과 부동산의 수익률과 차이가 작아지므로 돈의 흐름은 위험자산에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올라간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선 주식은 금리의 변화에 어떤 자산보다도 먼저 반응하는 선행지표로 특히 국채금리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미국 2년 단기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를 선반영하여 기준금리 예상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반면 미국 10년 장기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뿐 아니라 미래의 경기 흐름까지 반영하여 움직입니다. 특히 장기 국채는 오랫동안 보유하는 기간 리스크를 반영하여 단기 국채보다 금리가 좀 더 높은 것이 정상이지만 과도한 긴축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자금이 장기 국채로 몰리게 되고 이는 장기 국채의 가격 상승과 금리 인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1년 뒤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되어 주가에 큰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은 금리의 변화에 다른 자산보다 천천히 반응하는 후행지표로 보통 기준금리보다 1년 정도 늦게 움직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수요, 공급, 전세가율, 정부 정책뿐 아니라 금리, 환율, 소득, 인구 같은 경제지표 영향까지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실물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유발하므로 부동산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최근 아파트 같은 주택시장에서는 매수뿐 아니라 전세 거래 시에도 대출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금리가 상승하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시장에서도 대출 비율이 높아지면서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성이 더 높아졌을 뿐 아니라 상가와 빌딩 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대출 비율이 주택보다 대체로 더 높으므로 금리에 더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이란 무엇일까요? 환율이란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환율은 수출입 가격, 물가, 투자,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지표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르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내리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석유와 가스 같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므로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개인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은 적정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환율 불안정은 투자자 심리 위축과 외채 부담 증가 등의 위험 요인을 키울 수 있으므로 정부와 중앙은행은 환율 안정을 위해 정책 개입과 금리 조정 같은 다양한 대응책을 시행합니다.
또한 환율은 글로벌 경제 상황, 금리 정책, 국내외 경제 지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경우 달러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경우에도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달러 강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 지표가 부진하고 성장률이 낮아지거나 국내 정치 또는 주변국 정세가 불안정할 경우에도 환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거나 정부가 돈을 푸는 통화량이 미국보다 많아도 원화의 약세로 환율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집값은 환율과 대체로 반비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환율이 치솟아 오르면 한국은행과 정부는 돈을 더 이상 찍어내거나 풀기 어려우므로 유동성이 감소되어 집값이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자산을 모아야 되는 이유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국가인 미국의 통화이자 기축통화인 달러는 국내외 큰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가치가 크게 치솟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1%도 사용되지 않는 원화 자산만 보유하는 것은 국내외 경기가 안 좋거나 전쟁, 질병, 인플레이션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에서 푸는 돈의 양이 훨씬 많으며, 이로 인해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에서 절반 정도는 달러 자산으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으며, 차후에 다시 큰 위기가 발생하거나 원화 자산이 하락하면 가치가 상승한 달러를 매도하여 원화로 바꾼 다음 부동산 같은 원화 자산의 투자 찬스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많은 자본가들이 탄생되었으며, 달러를 매도하여 얻은 환차익은 양도소득세도 없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환전하는 방법으로는 네이버에 원달러 환율을 검색하여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환율 이하일 때마다 틈틈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두는 게 좋습니다. 대체로 환전한 달러는 증권사 CMA 계좌에 보관하게 되는데, 만약의 경우 해당 증권사 파산 시 원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전액 보호받을 수 있는 ETF 종목으로 매수해 두는 게 좋습니다. 추천하는 종목으로는 개인이 미국의 성장에 올라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S&P 500 ETF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이끄는 세계 최고의 500개 기업들을 기업 규모에 맞춰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S&P 500 ETF 같은 미국 인덱스 펀드에 대한 적립 투자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 시 배당 포함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위험 자산은 과열이나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 신호가 있을 때는 S&P 500 ETF의 비중을 줄이고 단기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단기 국채는 금리 변동이나 다른 외부 변수에도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는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이며, 금리가 높을수록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므로 고금리 국면에서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불확실성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달러 자산을 포함한 자산 배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의 고성장 시기에서 벗어나 장기간 저성장과 경기 둔화 국면이 예상되므로, 이런 성장이 멈춘 시대일수록
S&P 500 ETF와 같은 1등 국가와 혁신 기업의 지분을 사서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울러 금리와 환율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주시하며 시장이 과열되어 있거나 위기 상황에서는 단기 국채처럼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며 리스크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아빠는 인생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